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임상우 선수의 등번호 해명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갈등과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 불꽃야구 21회에서는 드래프트 지명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서울고와 인천문화 경기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장면이었지만 아쉽게도 방송 직후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인해 하루 만에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채널 운영자가 재업로드를 시도하면서 현재는 시청이 가능하지만 법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튜브는 신고만 접수되면 영상을 내리는 구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5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최강야구의 첫 방송이 다가오면서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언론과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하자 팬덤은 또다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잘못했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숨어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꾸준히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야말로 채널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의 갈등이지 선수들이나 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일부 과장된 목소리가 전체 여론처럼 부풀려지고 심지어 팬이 아닌 사람들이 팬 행세를 하며 분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임상우 선수의 등번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경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익명의 스크린샷과 소문이 퍼지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난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풀어내며 단순한 뉴스 이상의 맥락과 해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놓치셨던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분쟁의 뿌리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시청률 경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플랫폼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JTBC는 자사의 콘텐츠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넣어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팬들은 영상을 통해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싶어 하지만 유튜브의 시스템은 저작권자의 요구만 충족되면 곧바로 삭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요청만 있으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영상을 내리는 구조는 결국 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한계가 팬덤의 불만을 키우고 JTBC와 불꽃야구 팬 사이의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불꽃야구는 단순히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드래프트 지명 선수들의 성장과 도전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단순한 오락이상의 가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매번 업로드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은 제대로 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는 곧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분노로 변질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과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불을 지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면서 JTBC의 입장만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팬덤 전체를 과격한 집단으로 묘사하는 보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할 뿐인데 왜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다툼이 중심인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선수들과 팬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할 권리를 주장하고 JTBC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선수와 팬들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한두 번의 신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분쟁은 앞으로 불꽃야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고스란히 팬덤의 갈등으로 번져 다시 선수들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덤 내부의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단순히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싶을 뿐인데 외부에서 확산되는 왜곡된 정보와 자극적인 보도가 팬덤 전체를 불필요한 분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불꽃 야구 팬들이 특정 선수를 공격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의 스크린샷이 급속히 퍼지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진실처럼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은 세 가지 입장으로 갈라졌습니다. 첫째, 최강야구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고 불꽃야구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최강야구는 직접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얻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두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며 상황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들입니다. 각 입장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차이가 점차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 그룹, 즉 직접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채널 운영자는 꾸준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이 이를 자극적으로 포장하면서 팬덤 전체가 적대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씌워졌습니다. 실제로는 대다수 팬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이런 왜곡은 단순히 것이죠. 팬덤의 이미지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이 선수들에게 쏟아지면 그들의 심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임상우 선수의 등번호 논란도 바로 이러한 왜곡된 정보의 산물입니다. 익명의 글과 자극적인 캡처 이미지가 불꽃 야구 팬들이 특정 번호를 강요했다는 식으로 번져나갔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팬덤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부의 과장된 목소리가 전체의 의사처럼 받아들여지고 팬이 아닌 외부 세력이 분란을 조장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팬들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소문과 오해는 결국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또다시 팬덤 전체를 불필요하게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분쟁의 본질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 문제인데 불필요하게 팬덤과 선수들이 그 한가운데에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현실입니다. 임상우 선수의 등번호 논란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불씨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단국대학교에서 1번을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최강야구에 합류하면서부터는 줄곧 52번을 달았습니다. 불꽃 야구에 참가할 때는 선배 김재호 선수에게 52번을 양보하며 본인이 51번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1번에 집착했다면 굳이 52번을 내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1번은 새로 합류한 대학 선수 박준영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불꽃 야구 팬들은 임상우가 과거 1번을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드래프트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익명의 스크린샷과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마치 불꽃 야구 팬들이 특정 번호를 강요한 것처럼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팬들이 고영표 선수의 번호를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팬덤 전체가 근거 없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팬들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임상우의 KT 지명을 축하하며 괜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하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의 과장된 발언이 전체 팬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임상우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23일 KT 위즈 경기에서 신인 선수들의 첫 인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영표 선수가 농담 삼아 번호 가져가고 싶으면 써라 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우는 웃으며 등번호에 특별한 생각이 없고 구단이 주는 번호를 따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오해를 잠재우는 중요한 발언이 되었습니다. 지명 직후 그는 불꽃 야구의 선배 정근우, 김재호와 통화하며 유일한 4년 제 대졸 신인으로서 더 간절히 뛰겠다.
반드시 KT에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책임감과 다짐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임상우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팬덤 전체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는 와중에도 선수 본인은 자신의 꿈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팬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논란이 아무리 커져도 진실은 선수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임상우 선수의 해명 이후에도 팬덤 내부와 외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대다수 팬들은 그의 성숙한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단이 주는 번호를 따르겠다라는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는 동시에 신인 선수로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은 여전히 논란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몇몇 매체는 임상우의 과거 번호 사용 이력을 과장하거나 팬덤이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식의 서술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원하는 독자층에게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도가 또다시 새로운 오해를 낳아 팬덤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팬덤은 점차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괜히 선수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심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활동을 줄이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팬덤의 자율적인 응원 문화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라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선수들을 응원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줄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상우 선수 개인에게는 이번 사건이 큰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등번호라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된 오해가 전국적인 논란으로 비화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구단이 주는 번호를 따르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번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프로 무대에서 어떤 태도로 임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팬들도 그의 성숙한 대응을 보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선수라는 기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스포츠 팬덤 문화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확산되는 왜곡된 정보, 그리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일부 언론은 언제든 비슷한 논란을 재현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 내부에서는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더 담담하게 선수들을 지켜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선수의 잘못도 팬덤의 집단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왜곡된 정보가 얼마나 쉽게 퍼지고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불꽃야구 21회의 비공개 사태와 임상우 선수의 등번호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스포츠 방송과 팬덤 문화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수와 팬들이 희생양이 되는 현실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스포츠 팬덤의 순수한 응원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다수 팬들이 단지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할 뿐인데 일부 과장된 목소리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팬덤 전체를 공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팬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선수는 억울한 논란에 휘말려 직접 해명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여론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선수와 팬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적인 측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임상우 선수는 논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단이 주는 번호를 따르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번호에 대한 해명을 넘어 신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책임감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성숙한 대응을 보며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고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그가 선수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팬들이 배운 교훈도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에 직접 뛰어드는 대신 차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들의 의도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선수들을 지켜보는 태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앞으로도 JTBC와 불꽃 야구 사이의 저작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선수들이 자신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보고 응원하는 일입니다. 팬덤이 분노와 오해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하기보다 차분하게 진실을 가려내고 응원의 목소리를 이어나간다면 선수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갈등과 왜곡된 정보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팬덤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선수들에게 가장 가까운 응원군이자 버팀목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비난보다는 성숙한 태도로, 분열보다는 연대로 선수들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과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선수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